안녕하세요. 또롱수학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제가 조금 수다스럽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친구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거든요. 너 요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아. 제가 친구한테 너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낸다는 것?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잘 지낸다고 하는 건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려고 누웠을 때 잠드는 게 어렵지 않다면 잘 지내는 거 아닐까?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잘 지내는 것 같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랑 급수는요, 테일러 급수의 확장된 버전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기 이전에 테일러 급수 파트는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된다. 테일러 급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FZ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반경 안에서 해석적이라면 이 반경 안에서 해석적이라면 FZ라고 하는 것은 급수의 꼴로 표현이 될 수 있을 텐데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 z-z0의 n승, 이때 z0가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항상 급수꼴로 표현되는 건 아니고 이 반경 안에서 해석적인 반경 안에서만 급수꼴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때 an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n 팩토리알분의 f를 n번 미분한 것, 그리고 z0를 넣죠. 복소는 실함수랑은 조금 다르게 해석적이란, 그러니까 한 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여러 번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n번 미분한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함수를 생각해보면 실해석에서는 간단히 그냥 이 표현만 가지고는 급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을 못하죠. 실해석에서는 나머지 항을 설정하고 그것이 0으로 갈 때 그때 급수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해석적이라는 말 하나만 있어도 급수 전개가 가능하더라.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로랑 급수라는 게 이 테일러 버전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FZ가 반경 안에서 중심이 Z0일 때 이 R0, 이 반경 안에서 테일러 급수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반경 내부의 모든 점에 대해서 해석적이어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반경 안에 이 Z0라는 반경 안에 해석적이지 않은 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Z0에서도 해석적이 아니면 이런 해석적이지 않은 점을 포함하고 반경이 이루어져 있을 때 이때도 급수 전개가 가능할까라는 것이 이 로랑 급수의 주안점입니다. 근데 결론은 반경 안에 해석적이지 않은 점이 있어도 급수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테일러 정리는 조금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인 게 뭐냐면 반경 안에 있는 점들이 해석적이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라도 해석적이지 않은 점이 있으면 테일러 전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로랑 급수는 해석적이지 않은 유한계의 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급수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특이점, 비해석적인 점이 있을 때 급수 전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로랑 급수라는 것을 어떻게 전개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0를 중심으로 반경이 하나 있는데요. 이 Z0가 비해석적인 거예요. 이 점에서 비해석적, 해석적이지 않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는 되는데 불연속이거나 아니면 연속은 되는데 미분이 불능이라던가 미분 불능, 아니면 미분은 되는데 해석적이라는 거니까 Z0의 근방에서도 해석적이어야 해석적인 거죠. 따라서 근방에서 미분 불가능한 친구가 있던가. 따라서 비해석적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비해석적인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특이점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반경 안에서 Z0라고 하는 것이 비해석적이기 때문에 얘를 오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반경 안에서는 이제 해석적인 반경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해석적인 원한 영역,
해석적인 원한 영역이 생깁니다. 해석적이지 않은 점을 동그랗게 오려내고 나면 나머지는 해석적인 영역이잖아요. 자, 이 부분이 Z0를 제외한 주변에서 해석적인 부분. 이 반경을 R1 그리고 이 큰 반경을 R2라고 한다면 영역을 R1보다는 크게 그리고 R2보다는 작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F가 급수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F는 이 D에서 해석적이고요. 그러면 FZ라고 하는 것을 급수 전개가 가능하게 시그마, 이 테일러는 n은 0부터 그러니까 양항만 생겼는데요. 여기는 음의 항이 생겨요. n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차수가 생기는 거고요. 무한대까지. 그리고 an, z-z0의 n승. 생긴 꼴은 비슷한데 음의 차수가 생긴다는 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 개수도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코시 적분 공식을 생각하면 이 영역 D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로 C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원래 이 AN이 테일러 급수를 생각하면 n 팩토리얼분의 f의 n승 z0다 그쵸? 근데 얘를 코시 적분 공식을 떠올려서 코시 적분 공식 물론 이 코시 적분 공식은 쓰려면 일단 써볼게요. 2파이 i분의 1 인테그랄 c 그리고 w-z0의 n 플러스 1승 f의 w dw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쓰려면 사실은 c와 c 내부에서 해석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z0 때문에 c 내부가 해석적이지 않죠. 따라서 원래는 얘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이 급수가 fz로 수렴하더라 라는 거고요. 이제 그 내용은 증명의 대상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영역 안에 해석적이지 않은 점, 비해석적인 점, 다시 말해서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에 있어요. 영역 안에 특이점이 내포에 있고요. 그럼 이 특이점은 사실은 정의는 되는데 불연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방에서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있어서 특이점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얘 주변을 조그맣게 오려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남은 원한 영역 이 부분에서는 F가 해석적이게 되는 거죠. 이 영역을 D라고 할게요. 그럼 이 영역 D에서 FZ라고 하는 것은 급수 전개가 될 수 있더라.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테일러랑 차이점은 뭐냐면 ANZ-Z0의 n승 원래 테일러는 n = 0에서 시작하는 건데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음의 차수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무한대까지 그리고 이 an도 원래 같으면 n 팩토리얼분의 f의 n승 z0 테일러 급수를 생각하면 이런 an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z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친구를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를 코시 정리를 써서 2파이 i분의 인테그랄 c 그리고 w-z0의 n 플러스 1승 fw dw 이렇게 바꿔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 C라고 하는 것을 이런 D에 포함되게 C를 설정해주고 나면 W는 C 위에서만 노는 친구이기 때문에 절대 Z0가 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일은 없어요. 그리고 FW는 영역 D에서 해석적이기 때문에 이런 적분값 자체는 존재하는 걸로 됩니다. 지금 C라고 하는 것이 이 영역 D 안에 이렇게 포함되게 생겼다 보니까 W가 C 위에서 논다라는 것은 절대 Z0가 될 일은 없어요. 따라서 분모가 0인 꼴이 없고요. 그리고 F는 영역 D에서는 또 해석적이죠. 따라서 이런 적분값 자체는 존재한다고요. 따라서 테일러처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이 급수가 FZ로 수렴하더라. 컨버지 하더라. 그리고 테일러 급수나 로랑 급수는 그 급수의 표현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FZ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급수로 유일하게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꼴로 표현된 급수는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얘를 로랑급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음의 차수로 확장이 되고 AN은 적분을 통해서 나타낸 이식. 얘를 우리가 로랑급수로 전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유수 정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유수에서 레지듀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은 것을 의미해요. 무엇을 보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지는 차차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유수 정리를 배우는 이유는 적분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적분을 할 건데 단일 패곡선 C가 있고요. 이 C 내부에 알파1, 알파2, 알파3 이런 식으로 알파 i들이 특이점이 되는 겁니다. 단일 패곡선 C의 내부의 점 알파1부터 땡땡땡 알파 n 얘네들이 지금 특이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제외한 C와 C 내부에서는 F가 해석적인 겁니다. 이때 C를 따라서 FZ, DZ 선적분의 값은 무엇이 되느냐? C의 내부에는 해석적이지 않은 점 알파1부터 알파 n까지 해석적이지 않은 특이점들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이 FZ를 C를 따라 선적분을 하겠다라는 것은 2파이 I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레지듀, 유수라고 하는 거 알파 i에서 F의 유수 이거에 대한 표현은 뒤에서 설명하면서 차차 설명하도록 할게요. 즉 C와 C 내부 전체에서 해석적이지 않고 이와 같이 알파1, 알파2, 땡땡땡 알파 n 이러한 특이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C의 내부에 이러한 특이점이 있을 때 이 FZ를 선적분한 값은 2파이 I 곱하기 유수들을 다 더한 것, 각 점에서의 유수들을 다 더한 값이 되더라. 이것을 증명을 해 볼 건데 증명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개념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적분값을 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알파1이랑 알파2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역, 경로 C가 있고 이 C 내부에 알파1, 알파2라는 특이점이 있어요. 실수축, 허수축, 복소평면에 이런 C가 있고 이 C 내부에 특이점 알파1, 알파2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C를 기준으로 FZ, DZ 이것의 선적분을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C 내부가 해석적이면 C와 C 내부에서 해석적이면 코시 구루사 정리를 써서 이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특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은 못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건데 가위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요?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오려낼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이 특이점들을 오려낼 겁니다. 이때 파고 들어갈 때 이 사이를 엡실론만큼이라고 할게요. 이 거리를 엡실론.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따라서 C가 이렇게 식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있고 오려내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식의 방향으로 돌고 다시 나오고 다시 반식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돌고 돌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 식의 방향으로 돌고 다시 나오고 오려냄으로써 새로운 경로가 생겼는데 이 경로를 감마 엡실론이라고 할게요. 그럼 코시 구루사 정리를 쓰면 이 감마 엡실론을 통해서 FZ, DZ를 구하면 단순 닫힌 패곡선이고 이 안에서는 FZ가 해석적이니까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엡실론, 이 파고 들어갈 때 이 반경은 좀 작아져도 되는 거니까 리미트 감마 엡실론, 그러니까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똑같이 성립해야 될 겁니다. 이 값이 0이 되어야 하겠죠. 그럼 엡실론을 0으로 보냈을 때 감마 제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경로냐? 우선은 엡실론을 0으로 보냈으니까 지금 경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리고 알파1, 알파2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따라서 양의 방향을 도는 C가 있을 거고 C 합집합 그리고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알파 1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알파 1이라는 경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돌죠. 합집합 알파 2.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합집합 들어가고 나오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감마 제로로 FZ를 성적분한 것도 값이 0이 돼야겠죠? 근데 이 값은 우리가 감마 제로의 경로를 아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 FZ, DZ 플러스 알파 1, FZ, DZ 알파 2, FZ, DZ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는 건 적분을 하면 위끝 아래끝만 바뀌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적분하면 0의 값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경로에 관해서 적분하는 값은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좀 간단하게 할 건데 이 식을 이쪽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럼 인테그랄 C, FZ, DZ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알파 1, FZ, DZ 마이너스 알파 2, FZ, DZ가 될 텐데 알파 1이 시계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줌으로써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알파 1을 하면 반시계 방향이 돼서 양의 방향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인테그랄 C, FZ 이것의 선적분은요. 우리가 알파 1, 알파 2로 잡았지만 사실은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있는 거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인테그랄 z-알파 i가 반지름이 아까 r이라고 했으니까 r로 적고요. fz, dz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의 내부에 특이점이 있을 때 fz를 선적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근데 얘를 계산하는 게 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fz를 바꿔치기 할 겁니다. 어떻게 바꿔치기 할 거냐면 함수를 교체할 건데 테일러 급수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항식처럼 생긴 거니까 fz라고 하는 것이 다항식처럼 생긴 거니까 적분이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근데 제가 문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E의 Z승을 중심이 I가 되게 E의 Z승을 중심이 I가 되게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의 Z승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E의 Z승을 n번 미분해서 거기다 i를 넣으면 되죠. 중심이 i니까. 근데 E의 Z승은 아무리 미분해도 E의 Z승이니까 거기다 i를 넣으면 E의 i승이 될 거고 z-i의 n승이 되겠죠. 그러면 similarly 비슷하게 z-i의 E의 Z승, z-i분의 E의 Z승 얘를 중심 i 근방에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z-i E의 Z승을 n번 미분하고 거기다 i를 넣고 z-i의 n승이죠. 근데 잘 보세요. z-i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얘를 n번 미분하면 할수록 분모의 차수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z-i분의 1을 한 번만 미분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z-i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미분하면 차수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i를 넣어봐요. 그럼 0분의 상수라서 무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항도 무한대, 두 번째 항도 무한대, 세 번째 항도 무한대. 이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테일러 급수 전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친구도 급수 전개 자체는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E의 Z승이 E의 I승 더하기 E의 I승 Z-I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E의 I승 Z-I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Z-I를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서 Z-I E의 Z승을 하면 Z-I E의 I승, E의 I승 2 팩토리얼 분의 E의 I승 Z-I 쭉쭉쭉 이렇게 돼서 급수 전개가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특이점이 있으면 테일러 급수 전개는 안 되지만
그냥 급수 전개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방금 뭘 배웠었어요? 로랑 급수를 배웠죠. 지금 특이점이 i니까 i를 제외한 주변에서 해석적이고요. 지금 뭘 다루냐면 얘가 지금 FZ일 때 얘가 지금 테일러 급수 전개는 안 됐는데 일반 그냥 급수 전개는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특이점이 있으면 테일러 급수 전개는 안 돼요. 근데 급수 전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로랑 급수. i를 제외한 주변에서 f가 해석적이죠. 그러면 로랑 정리를 써서 fz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cn z-i의 n승 이와 같은 형태로 급수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cn에 뭐가 오는지는 앞에서 설명했어요. 따라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fz를 지금 급수로 바꿔치기 할 건데 방금도 봤듯이 테일러 급수 전개 가능하던가요? 가능하지가 않죠. 로랑 급수 전개해야 됩니다. 왜? 알파 i에서 특이점을 가지니까 이 경로 내부에 지금 특이점이 있는 거다 보니 테일러 급수 전개는 안 되고 로랑 급수 전개를 해야 된다. 따라서 알파를 제외한 알파 i를 제외한 주변에서 해석적이면 로랑 급수 전개를 할 수 있다. fz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cn z 알파 i n승 그리고 이 cn이 방금도 공부했지만 2파이 i분의 1 인테그랄 c z 알파 i 이거에 n 플러스 1 fz dz 알파 i를 중심으로 로랑 급수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알파 1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 1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1 금방 로랑 급수. 그러면 fz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cn z 마이너스 알파 1의 n승. 그러면 땡땡땡 플러스 c 마이너스 2 z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c 마이너스 1 z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c0 플러스 c1 z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c2 z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지금 뭐냐면 적분이거든요. 적분. 지금 알파 1만 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 fz dz를 구할 건데 z 마이너스 알파 1 얘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들을 적분하면 될 텐데 이 C0가 있는 항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포함해서 이 뒤의 항들은 전부 다 해석적이죠. 특이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코시 구루사 정리를 써서 적분하면 0이 될 거예요. 또 얘네들은 원시 함수가 존재해요. 왜냐면 C-2 Z-알파 1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뭐를 미분한 거랑 같습니까? 마이너스 Z-알파 분의 C-2 따라서 원시 함수가 존재하니까 지금 경로도 닫힌 곡선이죠. 닫힌 폐곡선이니까 원시 함수가 존재하고 닫힌 폐곡선이니까 위끝 아래끝 넣으면 적분값이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있는 항들도 전부 다 원시 함수가 존재해서 적분값은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항이 뭐예요? 얘인 거예요. C-1 인테그랄 Z-알파 1 마이너스 1승 그냥 분의 1이라고 적을까요? Z-알파 1분의 1 dz 이 값이랑 결국엔 같아집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인가요? 얘는 계산하면 한번 해보세요. 2파이 i가 나오거든요. 무조건 2파이 i가 나올 거고 따라서 얘는 C-1 2파이 i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이 뒤의 항들은 전부 다 해석적이라서 적분하면 0이고 또 왼쪽을 기준으로 있는 항들은 원시 함수가 있어서 적분하면 0이고 다른 건 다 0이고 오직 살아남은 애가 뭐예요? 바로 얘인 거예요. 따라서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레지듀라는 표현을 쓸 거고 특히 이 마이너스 1차식의 계수 C-1 얘를 알파 1에서 F의 유수라고 부를 거고 표기로는 레지듀의 RES를 따서 FZ
알파 1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이 파이 i 곱하기 레지듀 유수 알파 i의 유수 f 알파 i. 따라서 이 파이 i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 파이 i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의 유수를 더해주면 되더라. C 내부에 해석적이지 않은 점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있을 때 fz의 성적분을 구하라고 하면 이 파이 i 곱하기 각각의 특이점에서의 유수를 구하고 다 더하면 된다.